자, 이번 시간은요, 159페이지 제3절 등기의 효력.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 등기법에 보면 이제 등기의 효력에서 제4조 한번 먼저 읽어보고 갈게요. 다 중요합니다.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먼저 한 게 우선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증 같은 구면 무엇이다? 순위번호에 따를 것이고 다른 구는 무엇이다? 접수번호에 따른다. 자, 부기등기 순위.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한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그 다음 페이지 6조.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면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하더라. 맨 밑에 그럼 마친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냐? 마친 경우란 언제냐 이거죠. 등기관이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가 바로 무엇이다? 등기가 마친 시기입니다. 됐어요? 그럼 마지막에 등기관이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라 하면 언제가 되는 것이다? 등기관이 등기관에게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를 기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등기 규칙에 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가지번호를 붙이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조 신청의 접수 시기는 저장됐을 때예요. 저장됐을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모든 지문이 다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효력 봅니다. 등기는 효력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보냐면 이제 두 가지로 보죠.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무슨 등기? 하나는 종국 등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가등기. 이 가등기에서 보통 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근데 가등기는 우리가 제4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등기에 그냥 효력만 그냥 써보고 갈게요. 자, 가등기 효력 자체는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하고 본등기 시에 무엇을 순위를 무엇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예비적으로 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가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등기의 효력이야 이게. 이것이 청구권을 보존하고 순위를 보존하는 것이 가등기의 무엇이다? 효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위는 보존이 되죠. 그러니까 순위는 이 순위 자체는 가등기 당시로 무엇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물권 변동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물권 변동은 별도의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 않고 본등기 할 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 할 때는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소급되지만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에 무엇을 했다? 가등기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아요. 그죠? 자, 이때 얘가 이제 무엇을 했어요? 본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 때 순위 몇 번이에요? 2번이죠. 그럼 본등기, 소유권 이전이란 본등기 할 때는 순위가 몇 번이 된다? 2번이 돼요. 그래서 순위는 가등기 당시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소급이 돼요. 근데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할 때 이렇게 오지 않죠. 얘가 본등기람으로써 이렇게 오는 겁니다. 따라서 소급되지는 않아요. 이게 핵심이죠. 자, 이제 시험에서는 여기서 1장에서는 여러분들 일단 뭐를 가지고 이 종국등기의 효력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다음에 뒤쪽에 가서 가등기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편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종국등기 효력의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냐면은 순위 확정력이 있어요. 종국등기 효력. 순위 확정력이 있더라 이겁니다. 과거에는
요 순위 확정력 자체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죠. 근데 요즘 들어서도 뭐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등기는 형식에 따른 분류를 했었죠. 형식에 따른 분류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등기가 있었을까요? 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주등기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다? 부기등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등기를 설명할 때 이 부기등기의 순위는 무엇에 의하고 주등기 순위에 의할 것이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어떻게 한다? 먼저 한 게 우선이라고 그랬죠.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60페이지를 보시면은 4번하고 5번이죠. 요게 4번에 대한 지문이고 요게 몇 번이다? 5번에 대한 지문이더라 이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3번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3번도. 즉 3번 보시면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하지 않으면 각하가 될 것이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부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B 2- 얼마 2-1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무슨 등기를 해요? 환매 특약 등기를 합니다. 환매권자 누가 된다? A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렇게 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형식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부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환매 특약 등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기 때문에 환매 특약 등기 순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형식에 따른 분류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는 하나만 딱 보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 자, 전 시간에 이거는 설명 안 해드렸는데 말소 회복 등기 개념을 설명해 드렸었죠.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이를 다시 회복하는 거죠. 회복을 하게 되면은 종전 순위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따라서 회복 등기의 순위는 무엇이다? 회복 등기의 그 효력은 종전 순위를 그대로 보유해 줍니다. 종전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게 몇 번이에요? 요게 7번이더라. 이게 7번.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요거 8번. 가등기기에서 무엇을 했을 때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때 순위 몇 번? 2번. 본등기에도 순위 몇 번? 2번. 이렇게. 그래서 요 8번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등기기에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했을 때 이 본등기의 순위는 어떻게 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 몇 개 했어요 지금? 5개 했네. 5개. 9개 중에 5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이제 다. 그러면 이제 순위 확정력의 일반적인 거. 먼저 한 놈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먼저 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등기한 무엇에 의한다? 등기한 순서에 의한다 라고 우리가 순위를 매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1번 질문이고요.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구에 사용한 것은 같은 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갑구 내에서 또는 을구 내에서 그 다음에 다른 구는 갑구하고 을구를 의미하는 거죠. 같은 구일 때는 순위 번호에 의할 것이고 순위 번호에 의할 것이고 다른 구에는 무엇에 의한다? 먼저 한 게 우선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접수 번호가 우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접수 번호는 접수를 하게 되면 등기한이 이제 자동적으로 얘가 부여가 되는데
당연히 먼저 한 것이 접수번호 빠르겠죠. 그렇게. 같은 구일 때는 무엇이다? 순위번호일 것이고 다른 구일 때는 무엇이다? 접수번호. 시험에 이 두 자리가 서로 이렇게 바뀌어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이제 2번 지문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만 더 보면 마지막에 9번. 9번을 주의 깊게 보죠. 9번. 9번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와 같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101호에 101호. 그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토지가 딱 이렇게 있죠. 아파트는 이제 우리가 그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니까 이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로 묶는다 이겁니다. 일체로. 이렇게 이제 묶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지권 등기라고 하죠. 대지권 등기가 딱 이루어지면 그 이후부터 등기는 전부 다 어디에다요? 건물 등기 기록에다 합니다. 만약에 101호를 A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어요. 101호를 A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겁니다. 1번 해가지고 뭐라고 써요? 1번에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A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 미쳐요? 토지에도 미치더라 이겁니다. 대지에도 미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별도의 대지권에 등기가 되어 있어도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 1번의 전세권도 가능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럼 이 저당권도 어디에 효력이 미쳐요? 대지에도 미치는 거고 이 전세권은 당연히 여기 대지에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저당권하고 이 전세권의 순위는 어떻게 우리가 순위를 나열할 것이냐 이거죠. 등기는 먼저 한 게 우선일 수 있으니까 순위 번호는 따질 수가 없어요. 왜 순위 번호를 따질 수가 없냐면 순위 번호가 빠르더라도 접수는 얘가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얘가 더 늦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순위 번호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접수 번호로 따진다. 왜 순위 번호로도 안 되냐면 얘는 건물 등기 기록의 을구에 있는 것이고 얘는 토지 등기 기록의 을구에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순위 번호로는 절대적으로 권리를 순위를 나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무엇에 의한다? 접수 번호에 의한다.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와요? 순위 번호에 의한다라고 무지하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서 만약에 시험에 한 문항 정도가 출제된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더라. 이건. 물권 변동적 효력.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무엇했을 때? 접수한 때.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등기 사무를 어느 등기관이 처리한지를 알 수 있는 조치를 누가 처리한지를 알 수 있는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접수는 접수 시기는 언제예요? 접수 시기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무엇에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오른쪽 페이지 등기에는 이제 어떤 효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더라 이거 대항력. 대표적인 것이 임차권하고 무엇? 임차권하고 환매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 신청 정보에 기록되는 임의적 기록사항에 대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특약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요건이다? 대항력이 대항력. 조심해야 할 것이 이러한 것은 대항력 때문에 하는 것이지 어떤 효력을 발생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효력 발생이다. 그러면 틀려요. 틀리더라 이겁니다.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네 번째 시험에 가장 출제빈도가 높은 권리 추정력. 한번 나올 때 되지 않았나 싶어요. 효력 쪽에서. 권리 추정력. 이 권리 추정력은요. 민법을 공부하면 물권법에서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을 적절하게 잘 공부를 했다면 이 권리 추정력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추정력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얘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 추정력은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학설이라든지 판례에 의존하니까 그래서 얘가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정력은요. 등기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기본 개념이 그 정의가 바로 뭐냐면 등기가 있으면 이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케 하는 효력. 요게 바로 무엇이다? 요게 추정력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X.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의에 써져 있고요. 의의 마지막 줄에 뭐가 써 있냐면은 반증에 의하여 추정을 뒤집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누가 주장하는 자에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쭉 보시면 추정력의 이제 흐름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으면 이거를 B에게 처분을 합니다. 여기서 이 A를 이제 뭐라 그래? 매도인. B를 무엇이라 그래요? 매수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러한 등기를 무슨 등기라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 기록에 갑구에 순위번호가 있고요.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그 다음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쭉 써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거예요. 이러한 등기 원인에도, 이러한 당연히 목적에도, 등기된 권리자에게도 다 뭐가 인정된다? 적법 추정이 인정이 된다. 여기에 만약에 원인에 뭐라고 써 있어요? 원인에 매매라고 써 있어. 그럼 당연히 권리자가 만약에 이 B죠, 여기서. 이 B는 적법한 그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서류를 위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등기상에 이렇게 매매라고 써져 있는 한 얘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겁니다. 그 얘는 깨야죠. 추정력을. 입증을 해야만 깨지더라. 이렇게.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등기된 모든 물건의 적법 추정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권이 등기된 경우는 임차권의 적법성도 추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 농지야. 농지라고 하게 되면은 뭐를 첨부를 해야 돼요? 농지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명을 해야 될 것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등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등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고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기 뭐라 그래? 등기 절차라 그래요. 그래서 추정력의 이 범위는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의 범위가 된다라는 거죠. 3번에 보면 나와 있죠. 2번은 원인이고요. 원인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3번에 등기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로 경료된 등기라고 추정이 된다. 예를 들면 농지 매매에 있어서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증명을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중요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할 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원인에도 이제 나와 원인의 적법 추정. 등기는 반증이 없는 한 이른 유효 원인에 의해서 의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등기 원인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보존 등기 추정력이 시험에 가장 잘 나올 수도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보존 등기가 있으면 보존 등기 명의자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추정을 합니다. 근데 2번하고 3번하고 4번은 추정력이 깨지죠. 그래서 추정력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는 첫 번째,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깨지고 두 번째, 건물을 신축한 두 번째, 수용을 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수용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역시 추정력이 깨지고요. 사정을 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깨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하면서 1990년도 들어오면서 1912년부터죠. 사정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그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일단 소유권이라든지 경계, 소유권과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을 우리가 사정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렇게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존재하면 깨지고요. 4번 건물을 신축한 자가 따로 존재하면 추정력은 깨지더라 이겁니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허무인의 등기 깨지고요. 표제부는 추정력 인정이 안 돼요. 왜 표제부는 추정력이 안 되냐면은 추정력은 어디에만 권리에만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명백한 부실의 등기 역시 추정력이 깨집니다. 지분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면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지분의 합이 1을 초과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1을 쪼개는 건데 1이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2번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라도 청구권의 발생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가등기를 했다고 해서 어떤 본등기를 해야 되는 어떤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밑에 표에 보시면 간략하게 요약을 딱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추정력이 인정되는 거하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추정력은요. 종국 등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무슨 등기 효력이야? 종국 등기 효력이잖아. 그 종국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추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어디에는 반대가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야?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도 역시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굉장히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 점유의 추정력. 민법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 점유의 추정력은 어디에만 인정이 되느냐? 얘는 동산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부동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기타 허무인의 등기, 사자명의의 등기 역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효력. 다섯 번째 효력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점유적 효력이 있습니다. 점유적 효력이 있는데 이 점유적 효력을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취득시효 기간을 단축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취득시효 기간 단축의 효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고요. 이거는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부동산의 취득시효는 20년이지만 등기부 시효 취득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형식적 확정력. 자, 형식적 확정력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서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표현하더라. 후등기 저지력. 이거는 이제 뭘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대표적인 예죠. 자,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우리가 뭐가 돼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 효력은 소멸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우리가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새로운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전세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각하를 하는 거죠. 그 왜 각하를 하느냐? 이러한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이중의 등기를 허용해야 안 해요. 이중의 등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실체법상 효력은 소멸하지만 절차상의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즉 이와 같이 1번의 전세권 설정 A가 있어서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예를 들어서 2019년 3월 13일이에요. 존속이 만료가 됐어. 소멸했지만 현재 등기부상이 이렇게 남아있다면 실체법상 효력은 소멸했지만 절차상의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2번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먼저 얘를 무엇을 하고 말소를 하고 이 등기를 신청해라 이거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 후등기를 저지한다 해가지고 이것을 후등기 저지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등기는 공신력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신력을 불인정하더라 이겁니다. 공신력 불인정. 여기까지가 바로 종국등기의 효력입니다.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추정력하고 순위확정력 이 두 개가 유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것들 대항력도 물론 중요하겠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로 그냥 묶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단독적으로 이렇게 순위확정력이라든지 이러한 권리추정력 같은 경우는 단독적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유효 요건이죠. 자, 등기 유효 요건에서는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164페이지로 보시면은 실체적 유효 요건에 완화해가지고요. 중과생략 등기하고 그 마지막 페이지 16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무효 등기 유형이 있어요.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등기 유효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식적 유효 요건. 형식적 유효 요건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유효 요건. 자, 형식적 유효 요건 핵심은 뭐냐? 형식적 유효 요건 핵심은 절차를 따르라 이거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무엇을 따르라? 절차를 따르라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형식 유효 요건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절차, 등기 절차 이렇게 표현했었죠. 절차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등기란 누가? 등기관이 무엇에 따라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법정 무엇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거? 기록하는 거. 기록그 자체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법정 절차에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번에 나와 있어요? 2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이 이 내용이에요. 3번 중복 등기가 아니어야 될 것이고. 자, 우리나라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등기 기록을 둬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둬야 되는데 두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중복 등기라고 그래요. 이것을
중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복 등기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요게 핵심인데 이건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요 2장에서 정리를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법정 절차 요거부터 볼게요. 자, 법정 절차는 이렇게 기억나세요? 요거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무엇을 받는다?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으면 무엇을 한다? 심사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요 심사죠, 심사. 요 심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심사가 등기법 제 몇 조다? 등기법 제 29조. 자, 등기법 제 29조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29조는 각하사유를 의미하더라. 1호. 1호가 있고 그 다음에 몇 호가 있어요? 2호가 있고 이거 쭉 자르고 그 다음에 3호부터 쭉 와서 몇 호까지? 11호까지. 1호가 바로 뭘까요? 1호가 바로 무엇이다? 관할 위반이에요.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말아라 이거죠.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면 해봤자 의미 없다 그런 개념이고요. 2호는 바로 뭐냐면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꾸만 등기 때 쓰지 마라 그런 개념이고요. 3호는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돼요. 등기 신청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11호는 대장하고 등기 기록이 일치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 등기관은 여기서 핵심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즉 29조의 각하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면 안 돼요. 각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했을 때 1호와 2호를 위반한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당연 무효인 등기고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말소를 하고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3호 이하는 당연 무효도 아니고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 이의를 삼을 수도 없다. 이게 핵심이죠. 이건 나중에 다시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굳이 지금은 뭐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1호 관할 위반. 관할을 준수할 것. 동그라미 1번. 2번은 뭐다? 사건이 등기할 사항 1건. 3번은 뭐야? 하자가 없을 것. 3호 이하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기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 그러니까 즉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개념이에요. 등기가 무엇이 돼야 된다? 등기가 존재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등기가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예외에 보시면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이 아니므로 물건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아무런 효력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다? 1부동산 1 등기 기록이어야 된다. 근데 1부동산 2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얘를 무엇이란다? 중복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복 등기. 이 중복 등기는 이렇게만 먼저 정리할게요. 중복 등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만약에 된다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어떤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판례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거하고 판례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거하고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상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개념이 다릅니다. 판례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거하고 부동산 등기법에서의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게 다르는데 이 판례의 경우에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 기본 개념이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본으로 해서 중복 등기를 정리를 딱 합니다. 근데 부동산 등기법은 보존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라고 그래요.
최종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중복등기를 정리합니다. 둘 다 똑같이 선등록 유효의 원칙을 취합니다. 선등록 유효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둘 다 기본 개념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등기법에는요. 후등기에 나중에 이루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선등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선등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요. 판례는 후등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란 선등기가 무엇이 돼요?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기법에서는요. 후등기 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을 때 있고 선등기 용지에는 그런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도 중복등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등기법이에요. 그리고 얘는 요 하나만 볼게요. 만약에 어떤 등기 기록에 1번에 소유권 보존 A라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등기 기록에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동일인이죠. 이쪽에도 소유자가 A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소유자가 A로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선등기 기록이고 얘가 무엇이다? 후등기 기록이라면 판례는 무엇을? 선등기라고 해요. 선등록이 아니라 선등기 유효 원칙이에요. 따라서 후등기가 무효입니다. 그럼 무효인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말소 등기 하는 겁니다. 2번 해가지고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한다? 말소 등기를 합니다. 그럼 말소 등기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지워지겠죠. 그리고 나서 등기 기록을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등기법은 말소 등기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얘는. 이것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그냥 중복 등기를 정리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맨 밑에 중복 등기가 아닐 것.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뒤에 한 보존 등기가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형식 유효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이다? 실질적 유효 요건이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번 1번에 표제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이 존재된다. 요게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한 10몇 년 전에는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문제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었죠. 그 부분을 한번 봅니다. 실체적 유효권도 꾸준하게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등기법은 이제 지적과 달리 범위가 조금 문제를 낼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와 반면에 이제 그 지적 같은 경우는 문제 범위가 좀 좁죠. 그러니까 문제 다양성으로 따지면 지적보다는 등기가 훨씬 더 다양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이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실질적 유효권.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부동산의 표시하고 등기 기록이 서로 어때야 된다? 일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일치해야 된다. 여기서 부동산의 표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죠. 그 토지와 무엇이 된다? 토지와 건물이더라 이겁니다.
토지와 건물. 그럼 여기서 토지의 표시는 뭘까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물의 표시는 뭘까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부동산의 표시하고 등기 기록이 서로 이렇게 불일치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소재 지번이거든요. 만약에 소재 지번이 만약에 불일치하잖아요. 토지의 경우에는 얘가 무효가 됩니다. 무효. 그런데 건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불일치한다 하더라도 누가 봐도 그 등기가 그 건물을 나타내고 있더라. 즉 사회통념상 동일성,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다소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유효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입니다. 요게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요게.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1번에 보시면 실제 부동산과 등기 기록에 기록된 표시의 내용이 다소 불일치하더라도 등기가 당해 부동산을 공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이 되면 유효하다 이렇게 봅니다. 토지는 안 돼요. 건물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적으로 일치를 해야 된다. 질적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질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가 되면 핵심은 무엇이다? 질적으로 불일치했을 때는 무효다 이렇게 봅니다. 질적 불일치는 무효. 그 질적 불일치는 세 가지 정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권리의 종류, 종류가 불일치한 경우,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세 가지더라 이겁니다. 주체 불일치, 엉뚱한 사람으로 등기된 거죠. 종료 불일치,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임차권 등기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임차권 설정 계약을 맺고 전세권 등기된 경우고요. 객체 불일치, 엉뚱한 토지가 된 거죠. 엉뚱한 건물이 등기된 거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무엇이 된다? 무효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양적으로도 무엇이 돼야 된다? 양적으로도 일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양적으로 불일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두 가지의 개념으로 얘는 나눠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등기된 양하고 물권행위 양, 등기된 양과 물권행위의 양을 비교를 했을 때 등기된 양이 많을 수도 있고 물권행위 양이 많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물권행위 양이 10억인데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10억인데 등기가 얼마가 됐어요? 등기가 20억으로 됐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거 한도 내에서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무엇이 된다? 10억 한도 내에서 무엇이 돼요?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물권행위 양이 10억인데 등기는 얼마가 됐어요? 9억으로 됐습니다. 채권액이 10억인데 9억으로 등기됐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무엇이 된다? 원칙은 무효가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무엇하면 인정을 하게 되면 등기된 양의 한도 내에서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양적의 일치의 두 번째 뭐라고 쓰냐면은 1번에 보면 뭐라고 써있어요?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보다 클 때는 물권행위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경정할 수, 그 불일치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매수한 사람이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라도 매수한 지분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게 2번 내용이죠. 등기된 양이 물권행위 양보다 적을 때에는 등기된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는 학설과 일부 무효에 관한 즉 민법 137조를 적용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학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는 거죠.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원칙에 완화해가지고 여기서는 뭐를 보셔야 돼요?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가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민법에서도 자주 우리가 등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보면 의의에 보시면 마지막 줄에 이제 뭐라고 써요? 그 유효성 오른쪽에 볼게요. 165페이지 A 판례에 의하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되어도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는 중간 생략 등기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원칙은 유효인데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무효다라는 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무효. 왜?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그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됐죠? 그 정도 보시고요. 자, 이제 의의부터 이제 봅니다. 의의. 자, 말 그대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등기를 무엇했다라는 거야? 생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B하고 이전계약을 체결했고 다시 그럼 이제 B가 다시 C하고 이전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등기 자체는 A에서 B로 넘어가고 B에서 다시 이렇게 C로 등기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B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루어진 등기. 그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고요. 그 다음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등기 없이도 어떻게 돼요? A-로 상속이 되죠. 근데 이 A-가 이 부동산을 C에게 무엇할 것 같으면 처분할 것 같으면 먼저 A- 앞으로 무엇을 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C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 A에서 C로 이렇게 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상속 등기를 무엇했다라는 거야? 생략했다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A가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A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자기 명의로 무슨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보존 등기를 하고 B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자신은 자신 앞으로의 신축한 자 A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얘한테만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한 거죠. 이러한 등기도 모두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부동산 물건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 취득자로부터 최종 양수인 이렇게 등기가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거를 생략하고 갔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니은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요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왜냐면은 B라는 사람이 사고 등기하지 않고 바로 넘겨버리면 차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B는 뭐냐면은 최초 매도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계약한 자가 반대급부 이행일 이후 반대급부를 주고 잔금을 최종 지급을 하고 그 이후에 C하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먼저 B 앞으로 무엇을 해라?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등기를 넘겨줘라.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A, B는 좀 전에 봤고요. 자, 요게 유효하다. 단 어디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과 리을과 미음을 봅니다. 리을, 미음. 여기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A, B, C 간에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A, B, C가 서로 중간생략 등기를 하자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C는 A한테 등기를 내놔할 수 있겠죠. 즉 무엇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C가 A를 상대로 해서 등기 주세요라고 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C가 A한테. 근데 만약에 합의가 없었어. 합의가 없으면은 C가 A에게는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등기를 C 앞으로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위해서 B를 대위를 해가지고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을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미음을 봅니다. 미음. 이미 중간생략 등기가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성립이 되어 있다면 제3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초 양도인은 최종 양수인 명의의 중간생략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말소 청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합의가 없었는데 넘어왔어 이렇게. 그렇다고 얘는 이 C의 등기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말소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모두 생략 등기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은 분명히 등기 원인은 매매인데 증여로 했습니다. 증여인데 매매로 했어요. 유효하다, 무효는 아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제외하고 등기 기록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등기 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더라 이겁니다.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유효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증여를 하였는데 매매를 한 경우. 반대로 매매인데 증여를 한 경우다.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이건 허위 기재거든요. 나중에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겠죠. 그 원인을 허위로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등기의 유효성은 인정한다. 그 다음에 4번에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된 등기.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것을 무효 등기의 유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무효 등기의 무엇이다? 유용 이렇게. 무효 등기 유용. 그래서 요 핵심은 무효 등기 유용은요.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돼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리의 등기에만 유용이 되고요. 표제부는 유용이 안 된다라는 거. 사실의 등기는 유용이 안 된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요 사실의 등기는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 한다? 표제부. 표제부는 유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 권리 등기는 유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 만약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면 유용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실 등기 유용할 수 없는데 이것의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이거죠. 건물이 무엇이 됐다? 건물이 멸실됐습니다. 그럼 건물이 멸실됐으면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건물이 멸실됐으면 멸실 등기를 딱 해야 돼. 멸실 등기. 근데 멸실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위치에다가 똑같은 구조하고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건물을 무엇을 했다? 신축을 했습니다. 이때 신축을 했어요. 이때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축 건물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동일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물의 표제부 자체를 신축 건물에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자, 165페이지 맨 밑에 기억. 처음에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없어서 무효이나 나중에 그러한 실체관계가 있으면 그때부터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무효등기의 유효입니다. 예를 들어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는 무효이나 후에 적법한 매매 등으로 다시 이전 등기를 하게 되어
처음에 무효인 등기를 적합한 원인에 의하여 원인에 의한 등기로 유용하는 경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따라서 거기 보시면 디귿을 볼게요. 다만 소유권 보존 등기 유용은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즉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실 후에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신축한 건물이 아무리 종전 건물과 동일한 구조를 가져도 멸실된 건물과 신축한 건물은 동일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멸실된 건물의 등기의 표제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의 표제부로 가져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제부를 유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은 뭐야? 폐쇄하고 멸실 등기를 하고 폐쇄를 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해라. 그런 개념입니다. 니은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서 판례도 니은의 마지막 줄에 판례도 무효 등기의 유용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가 없어 제3자의 이익을 해치는 일이 없는 한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럼 있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1장 등기법 총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총론 부분은 등기법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살짝 이렇게 보여주는 것에 이제 불과하고요. 불과하고 좀 공부하실 때 주로 이제 총론에서는 효력 부분하고 유효요건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총론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